안녕하세요. 오늘 공군 242기 부사관 후보생 모집 계획이 공고가 되었습니다. 어, 이번에 242기는 조금 차이점이 있어서 제가 영상으로 좀 안내를 해드리려고 녹화를 시작을 했는데, 제일 큰 차이는 이번 기수부터 영어가 빠지죠. 예, 영어가 원래는 공부는 영어 수업이 있었는데 시험 자체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번에 가장 큰 거는 영어가 해지가 되고 어떻게 변경됐는지 다 아시죠? 가산점으로 변경됩니다. 가산점. 그래서 요 부분을 이제 요 모집 공고가 나왔는데 아마 대부분 학생들이고 그리고 또 이런 문서나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보지 않으면 실수를 할 수 있는 내용들이 많아서 제가 요거를 한번 중요한 부분들만 한번 같이 보기 위해서 제가 음, 영상을 간단하게 찍으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궁금한 것들은 같이 한번 보면서 해소를 하면 될 것 같아요. 먼저 그 지원서 접수 같은 경우는 다음 주인 월요일, 그렇죠? 예, 다음 주인 월요일부터 20일 금요일까지 지원서 접수가 돼요. 그리고 필기 시험은 9월 11일에 있습니다. 그렇죠? 필기 시험은 9월 11일. 그리고 나머지 합격자 발표나 이런 것들은 뒤에 일정이 나와 있는 거를 보시면 되는데 이번 기수는 최종적으로 합격을 하게 되면 내년도 2월 7일에 입대를 하게 되죠. 예, 그래서 요런 정도, 요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1차 전형 같은 경우는 필기 시험이고요. 2차 전형은 면접, 그렇죠? 그리고 3차 전형은 신원조사. 요게 가장 커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1차는 필기 시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2차는 신검 면접, 그다음에 3차는 신원조사 이렇게 진행이 된다. 그래서 공군 같은 경우는 2차 전형을 합격하게 되면 거의 신원조사에 문제가 있지 않는 한 합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신원조사 관련된 거는 이따가 제가 추가적으로 좀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뭐 여기 지원 상한 연령이나 이런 것들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지원 자격 이런 것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은데 항상 궁금해하는 것들이 있어요. 여기 보면 금고 이상의 형, 금고 이상의 형 이게 뭐냐면 그 학교 다닐 때 뭐 결석이 많거나 아니면 뭐 본의 아니게 학폭에 휩싸여 가지고 학교 폭력 관련된 걸로 뭐 징계를 받았거나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분들은 저한테 물어보는 것들이 뭐냐면 제가 이런 처벌을 받았는데 공군에 지원했을 때 결격 사유에 제한되거나 그러지는 않을까요? 이런 것들을 많이 물어보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금고 이상의 형은 말 그대로 징역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게 무슨 소리냐면 어떠한 큰 잘못을 해서 재판을 받고 교도소나 구치소 이런 데 수감되는 어떤 형을 받으면 여기에 위배가 됩니다. 그러니까 결격 사유에 해당이 돼요. 근데 예를 들어서 뭐 재판을 했지만 기소 유예 아니면 약식 기소로 벌금형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여기 해당이 안 돼요. 그러니까 본인이 혹시나 뭐 학교 다닐 때 뭐 정학, 뭐 징계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런 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결격 사유에서 가장 큰 거는 본인이 여기에 관련된 어떤 범죄를 저질러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느냐 그 부분을 보시면 됩니다. 구금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구금. 강제로 가두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해당이 되지 않으면 요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여기에서 보면 이번 기수에 좀 특이한 것들이 있어요. 뭐냐면 아까 얘기했던 대로 8월 9일에서 20일에 지원서 접수를 하죠. 근데 원래 공구는 요 지원서 제출을 1차 전형이 종료되고 했었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1차 전형에서 합격한 친구들을 대상으로 서류를 받았는데 이번 기수부터는
지원서 접수와 동시에 서류를 받습니다. 그래서 240기나 241기에 지원했던 분들이 혹시나 착각을 하고 우편 접수를 하지 않으면 시험 자체에 응시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지원서 서류가 접수와 동시에 이루어지지만 지원서 접수가 마감되는 20일 이후 그 돌아오는 월요일까지 우체국에서 등기로 발송을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요 옆에 나와 있는 8월 23일 우편 소인분까지 인정. 자, 요건 뭐냐면 도장이 찍혀 있으면 된다 이 소리예요. 도장이 어디에? 발송 날짜가 8월 23일 도장이 찍혀 있으면 인정해 준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서류가 23일까지 도착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23일자 도장이 찍힌 서류면 24일에 도착을 하던 25일에 도착을 하던 인정해 주겠다. 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니까 그 부분 잘 알고 인터넷으로 접수하고 서류까지 접수해야 됩니다. 그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나머지는 좀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어려운 게 아니니까. 자, 개선 사항 같은 경우는 여기 나와 있죠. 일반 전형 지원자 서류 제출 기간이 동일 적용. 예를 들어 기존에는 일반 전형 같은 경우는 1차 합격자 발표 후 적용을 했는데 지금은 아니죠. 예, 바로 원서 접수 시작일부터 이렇게 원서 마감일 다음 주 월요일까지 이런 식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꼭 기억하시고 우편 접수를 완료하시도록 하고 나머지는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뭐냐면 영어가 가점제로 변경되고 그 다음에 한국사 시험은 어차피 기존처럼 똑같이 한능검으로 대처하는데 공인 영어 성적 가점 반영 기준은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470점부터 830점까지 해서 1점에서 10점까지 가산점이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영어 성적 유효 기간은 5년. 그렇죠? 5년 전에 본 시험은 인정해 준다는 소리고요. 한국사. 한국사도 한능검으로 대처를 하는데 문제는 이제 한능검 자격증이 없는 친구들은 기존에는 문제은행이 없는 상태로 혼자 스스로 공부를 해야 됐지만 이제는 문제은행을 공개해 줬다. 그래서 공군 모집 사이트에 보면 PDF 파일로 근현대사 930문제인가 나와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 문제를 낸다 이 소리예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공부를 열심히 한 친구들은 많은 득점을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어, 잘 참고하시면 되고 향후에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으로 대체한다는 건 뭐냐면 아예 시험 자체를 폐지할 수 있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24년도 한마디로 내년도하고 내후년 2년까지는 이 체제를 유지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차피 지금 부사관 시험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6개월 안에 결과를 내셔야 하는 분들이니까 아마 여기는 해당이 되지 않겠죠. 그래서 이 부분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한능검 시험의 유효 기간도 5년이고요. 뭐 다자녀나 취업 대상자 같은 경우는 해당되는 인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패스하고 넘어갈게요. 뭐 색각이 상자, 색약 생명 이것도 특수한 경우이기 때문에 해당되는 인원만 내가 지원을 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변경된 사항들이 적용이 됐고요. 나머지는 뭐 특별 전형이나 이런 것들은 이렇게 모집 전형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원 절차 아까 얘기했던 대로 저기 접수 확인하시면 되고 특별 전형, 일반 전형 이런 식으로 나와 있고요. 여기는 일반적인 친구들이 그렇게 중요한 내용이 안 나와 있죠. 예. 뭐 필기 시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30점, 언어, 자료 30점, 공간 10, 지각 10, 그 다음에 상황 판단 20, 그리고 한국사 50, 총계 150. 한마디로 200점 만점짜리 시험에 50점짜리 영어가 빠진 거죠. 예,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보시는 바와 같이 한국사에 대한 비중이 굉장히 커요. 언어하고 자료가 합산했을 때 60점인데 한국사 혼자서 50점이에요. 그래서 무조건 1급을 가진 사람이 유리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부분은 아직까지 한국사가 없는 친구들은 이 시험에 한능검의 점수를 적용하기에는 8월 7일자 시험밖에 없잖아요. 근데 내년도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어떤 수를 써서라도 열심히 공부를 해서 1급을 따는 게 유리하다라는 거는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나와 있어요. 그리고 공인영어 같은 경우도 기준표는 여기 표에 나와 있는 대로 공인영어는 470점부터 830점까지, 그렇죠? 830점까지 이런 식으로 표를 좀 보시면 아마 이해하시기 편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음, 그리고 뭐 배점 40% 이상 꽈락 적용한다는 거는 원래 다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패스할게요. 자, 이렇게 AI는 해당이 없고요. 1차 합격한 사람들이 해당되는 내용이고 2차 전형도 1차 합격생들이 해당하는 내용이니까 넘어가도록 하고 이병 전형 이런 거는 이제 1차 합격하면 되고 자, 이제 여기에서 서류 전형에서 이제 서류를 제출할 때 여기에 해당되는 것들을 제출해야 돼요. 근데 통상 1번 지원서, 최종 학력 증명서, 자기소개서, 그 다음에 전형 계정 증명서 해당이 안 되고요. 그리고 남자 같은 경우는 병적 증명서, 그리고 자격증 증빙 서류, 예를 들어서 ITQ, 모스, 그 다음에 한능검 이런 게 있으면 자격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됩니다. 그리고 임의분류 합격 동의서, 개인정보 동의서, 복수구청령 이런 식으로 이제 요 정도 우편 제출을 하는 건데 여기에서 임의분류 합격 동의서는 뭐냐면 내가 일반 특기로 지원을 했지만 만약 일반 특기에 불합격을 했을 경우에 다른 기술 특기에서 미달이 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미달난 평가로 합격으로 분류해도 되느냐에 대한 동의예요. 그러니까 임의 분류를 동의하지 않으면 일반을 지원했는데 일반에서 불합격하면 그냥 불합격이 되는 거예요. 근데 임의 분류를 동의를 하면 일반에서 합격을 하지 않더라도 뭐 기계나 통신전자나 전기 뭐 이런 수송 이런 쪽에 혹시 미달이 났을 경우에 충원을 하겠다 이 소리예요. 그래서 거기에 동의를 하겠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요거는 아마 그 접수하실 때 체크하는 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보시면 아마 더 이해를 빨리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신원조사 같은 경우는 2차 합격을 하고 나서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은 여기에 대해서 다루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뭐 간단하게 알아봤죠? 네, 간단하게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알아봤고요. 자, 서울지구잖아요. 우리가 통상 제출하는 서류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주소 자, 여기 주소가 나와 있죠? 요 주소로 우편을 보내는 겁니다. 그 다음에 궁금한 거는 여기가 모집 담당관 전화번호예요. 그래서 우편 번호까지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요걸 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던 서류를 다 준비해서 우체국에서 등기로 해당 주소로 보내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한번 간단하게 알아봤고요. 뒤에는 그 뭐 여기 나와 있죠? 뭐 일반 전형 아까 얘기했죠? 여기 지원서 최종 학력 증명서, 자기소개서, 부대장 추천서는 뭐냐면 전역 예정 증명 이건 현역들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는 병적 증명서에도 해당하는 거고 그래서 요거는 크게 개의치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잠시만요. 예. 그다음에 다른 거는 없죠? 예, 다른 거는 지금 이제 없네요. 여기 보면은 뭐 이거 해당이 거의 안 되죠. 예, 이제 뭐 별지 목차 해서 여기에 관련된 내용들 공인 영어 성적 환산표 뭐 여기 아까 얘기했던 자기소개서 양식 임의분류 동의서 양식 이제 우리가 서류를 제출하는 내용들이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나중에 우편 제출할 때 여기에 준해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뭐 특별 전형 모집 분야별 지원 자격 기준, 일반 전형 모집 종사별 자격증 전공학과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해당되는 게 이제 여기 해당되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뭐 직종별 특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궁금하시면 요거 체크해 보시면 되고 임의분류 제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 놨고요. 그렇죠? 예. 임의분류 제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나머지는 해당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공급 모집 사이트 들어가면 이렇게 PDF 파일로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궁금한 것들은 이런 식으로 다운받아서 보시면 돼요. 여기에 보면 이렇게
일반 전형에 해당되는 게 우리에 해당되는 내용들이 많죠. 그래서 일반은 자격 요건이 없기 때문에 가장 많이 지원을 하게 되는 거고, 통신전자 특기, 기계 특기, 전기, 수송, 공병, 화생방, 의무 해가지고 필요한 자격증들이 옆에 나와 있어요. 전공학과 자격증 이런 자격이 있어야지만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한번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내가 어느 특기에 지원을 하면 되는지를 잘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나머지는 여기에 뭐 군사 특기에 관련된 거니까 궁금하신 거는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일반이라는 특기도 보시면 굉장히 많죠, 특기가. 그래서 입소를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특기가 분류가 되는데, 아, 이런 특기들이 공군에 있구나라는 거를 볼 수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민분류 제도에 대해서도 설명이 나와 있고, 이런 식으로 문서를 꼼꼼하게 읽어, 가점표에 대해서 나와 있죠, 가점표. 가산점 10점, 가산점 몇 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가장 많이 가산점을 받는 것들은 여기 보시면 일반 모스 마스터나 ITQ 마스터 이런 식으로 제가 항상 따라하고 했던 것들이 여기 나와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가점입니다. 그 다음에 태권도 3단 이상 뭐 이런 식으로 유단자 이런 것들도 나와 있으니까 본인이 해당되는 게 어디인지 한번 요거 보면서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242기, 예, 242기의 내용을 한번 꼼꼼하게 잘 살펴봤는데, 음, 여기 같은 이번 기수 같은 경우는 아까 처음에 얘기했지만 영어가 빠진 첫 기수 시험이에요. 그래서 한능검 자격증이 일단 중요하고 그 다음에 한능검이 있다면 언어하고 자료 해석에 대한 비중이 굉장히 적지 않게 작용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대한 어, 배점 현황을 보고 본인이 많이 맞을 수 있는 점수를 확보하시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접수부터 중요하니까 다음 주 월요일부터 접수 잘 진행하시고, 그리고 우편 제출까지 꼭 마무리해서 9월 11일에 필기 시험에 모두 좋은 성적을 거두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에 또 필요한 정보 있으면 다시 이렇게 영상으로 정보를 남겨놓도록 할게요.